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글로벌 경제방송 1등 글로벌6 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제히 반등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보였고요. 위험 선호 현상이 다시 불거졌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거의 사상 최고가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다만 굴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10%에서 15% 이렇게 모든 무역법을 다 동원해서 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주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장중 내내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흐름이 감지되던 와중에 또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거대한 또 하나의 이벤트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횡보디아라는 별명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뉴스들도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언폴드 될 것인가 불확실성이 짙은 한 주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한 주간의 전략도 새롭게 세워보시죠. 3대 지수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이날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6,900 레벨을 회복해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0.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출발 분위기는 약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던 이유는 이 물가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2월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 그 전달에 기록했던 숫자가 0.2%거든요. 그러니까 2배 높아졌다라는 면에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1년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물가 불안이 확대된 점 반영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던 미 증시 상승으로 전환됐던 순간에 전해졌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무효됐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원래 의회에게 주어지게 되고 대통령이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이 전해진 거죠. 따라서 작년 4월 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기반으로 한 상호 관세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사실 이 같은 결과를 예견해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충격이 아닌 오히려 안도 랠리로 반응을 나타내게 됐고요. 특히나 그동안 관세 부담이 컸던 업종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라든지 가구, 신발, 장난감 업종들이 이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국채 금리 또한 올랐습니다.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불거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세수도 줄어들고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10년
10년물과 30년물, 특히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도드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서 지금 월가 IB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트 캐피털과 제프리스 측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나이키와 같이 수입품이 많은 회사들에게는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FPP 캐피털, 환급금이 지급된다면 사실상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 아트오건 역시도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진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 시각들이 다 불리시한 건 아닙니다. TD증권과 트루이스트 측에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시각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사이 추가됐던 이 관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한 상태입니다. IEEPA가 아니더라도 나는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서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지금 이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10% 보편 관세를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고 다음 날 1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0일이었죠.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이때 나왔고 그 다음 날인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의 보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 지금 아직 미국은 현지 시간 22일일 텐데 이 보편 관세를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50일 동안 지속이 가능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의 보편 관세는 화요일인 24일부터 즉각적으로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관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부담하는 실효 관세율이 얼마인가라는 부담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전까지는 대략 약 16%로 추산이 됐다라면 위헌 판결로 인해서 9%로 줄어들었다가 보편 관세 15% 부과로 인해서 다시 13%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 관세율은 이전보다 살짝 낮아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의 영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IEEPA 이외에도 무역법 122조 그리고 338조 등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관세의 법적 카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다 해도 또다시 다른 법적 권한을 들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 삼아서 미국으로 공장을 들여오고 또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기조를 그리고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주말 사이에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는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기조만큼은 명확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시세는 엇갈렸던 가운데 시총일위 엔비디아가 그래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의 플러스, 마이크론이 2.6%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부 투자사들이 HBM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칩 가격 강세 지속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심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지요. 사이버 트럭 판매가 위축되자 결국에는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는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반발 매수세 또한 여전한 만큼 강보합권은 지켜내는 양상이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포드가 1.7% 올랐습니다. 관세를 무효화하게 될 경우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급등세가 눈에 띄죠. 3.7%의 플러스였습니다. 제미나이 3.1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전 대비했을 때 추론 성능이 2배 정도 향상됐다라는 판단과 함께 그리고 지난주에 블루아울 캐피탈로 인해서 사모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자극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그래도 높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와 애플 등의 강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위헌 판결에 힘입어 2.6%의 급등, 판매되는 품목이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엔스로픽이 이번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일 포인트 등이 한 자릿수 후반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했던 테마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AI 인프라 일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디어, 주간 단위 상승률을 제가 기재를 해놓은 건데요. 사실 우리가 농경 장비 기업으로 아주 익숙한 회사입니다만 지금은 AI 수혜주로서 완벽한 탈바꿈을 성공하고 있는 디어입니다. 실적에 힘입어서 주간 단위 10%의 급등, 올타임 하이 기록을 세우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퀀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7%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컴포트 시스템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될 때 여기에 냉각 시스템부터 전력 설비, 냉난방 공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치해주는 종합 시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5%의 급등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붐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 같은 호실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죠. 구글 TPU 연합도 강했습니다. 여기 묶여있는 모든 종목들은 광통신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닝과 루멘텀 그리고 코히어런트 다 함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코닝은 이날 당일 상승률 7.3%를 기록했습니다. 위클리를 기준으로는 4.5%의 플러스권을 나타냈고요.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역시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지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애플의 연례 주주총회 역시도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월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화요일에 다시 한번 월러 이사와 함께 쿡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토마스 바킨 총재의 목소리도 들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요. 금요일에는 1월 P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일정도 봐야겠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토대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리프트업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최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서학기미 분들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종목들이 많이 실적을 내놓으니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일정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 만에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는 등 강경하게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인 글로벌 관세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수입세를 부과한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관세 환급이 예상되지만 절차가 복잡해 전액 환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플랜 B 가동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판결에 강하게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 발표했던 10%의 글로벌 관세를 15%로 오히려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법 301조와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301조 국가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향후 기본 관세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는 이미 무역협정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를 명분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232조를 통해서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제트 엔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의 상업 차별에 대응하는 무역법 338조 활용이나 외국산 자동차에 15에서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건데요. 한편 뉴욕 증시는 지수 자체는 조용하지만 개별 종목들은 역대급으로 출렁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월가 큰손들은 빅테크 쏠림을 경계하며 소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연율 1.4%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3분기의 4.4%에서 성장폭이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전체 성장을 이끌며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정부 지출과 수출 감소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특히 지난 2025년 10월과 11월에 발생했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분기 성장률을 약 1%포인트나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겉과 속이 다른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S&P 500 지수는 1960년대 이후 가장 좁은 박스권에 갇혀 겉으로는 매우 평온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시장 전체의 7배 수준까지 벌어지며 최소 30년 만에 최대 격차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은 발빠르게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등 기술주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대신 미국 소형주와 산업재 비중을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이미 소비재 투자의 의견은 낮췄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향후 AI 버블 붕괴나 고용 충격에 대비한 해지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픈 AI가 개발 중인 새 하드웨어가 AI 스피커와 안경이 될 거라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하드웨어 시장의 패권을 사수해야 하는 애플은 시각적 지능을 앞세워 차세대 웨어러블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오픈 AI가 전 애플 디자인 총괄 조니 아이브의 회사인 러브프롬과 손을 잡고 스마트 스피커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기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재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이 될 스마트 스피커는 200에서 300달러 수준의 가격대에 카메라와 얼굴 인식 결제 기능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 스피커는 빠르면 내년 2월쯤 출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후속작인 스마트 안경은 대량 생산까지 2028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 램프는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까지 제작됐지만 실제 출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트너사인 러브프롬의 디자인 수정 작업이 느리고 작업 과정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오픈 AI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하드웨어 시장에서 오픈 AI에 도전을 받는 애플은 비주얼 인텔리전스, 즉 보는 AI를 다음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웨어러블 AI 기기 시장을 정의할 핵심 요소로 꼽고 있는데요. 메타의 레이벤 글래스처럼 사용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AI가 직접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기기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3월 2일 주간에는 애플의 올해 첫 신제품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5일 장 마감 후 성적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월가에서는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의 대체 불가한 지배자라는 찬사를 쏟아내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월간의 기관들은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를 승리하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유비쿼터스 AI 플랫폼으로 극찬하며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등급과 목표 주가 $265를 유지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강력한 제품 모멘텀을 근거로 매수 권고와 함께 목표 주가를 $270로 제시했는데요. 이들은 폭발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빅테크의 AI 투자 축소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자본 지출은 2025년 4천억 달러 수준에서 2026년 6,500억 달러로 오히려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세대 칩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전력 효율성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 역시 순조롭게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도 B300과 루빈 플랫폼의 본격적인 양산에 힘입어 2026년 하반기 매출 성장률이 상반기에 27%를 뛰어넘는 3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두 기관 모두 2026년에서 2027년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약 7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